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 또 깊어지고 계시죠?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속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최대한 많이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전화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상담 진행하기 앞서가지고 여러분들의 또 궁금해하시는 시황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0.3% 정도 이렇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도중에 조금 빠지는 흐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은 빠져서 출발을 했는데 그래도 뒤에는 좀 뒷심을 발휘하면서 올라오면서 0.25%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어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지금 지수가 올라는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올라가는 형태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사실 요즘에 2차 전지 말고는 그리고 반도체 검사 장비라고 하죠. 후공정 장비들 말고는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만 본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오늘도 상승하는 종목 대비해가지고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지수는 올라가되 내 종목은 안 간다라는 것이 거의 더 맞는 이야기지 않을까 싶어요. 더군다나 지금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에코프로가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100만 원을 앞에 딱 놔둬놓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0만 원을 뚫을까 안 뚫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뚫은 상태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아마 몇 번은 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라고 하면요. 그래야지 개미들이 안 팔아요. 우리 지금 에코프로로 수익 중이다 또는 에코프로 더 간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판 사람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커뮤니티 사이트 또는 유튜브 채팅창 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팔았다 또는 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보시라는 거죠. 없습니다. 오히려 더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이 안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매우 쉬운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개미들이 안 팔게 만들려면 그들에게 뭔가 미끼를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뚫는 그림이 지금 바로 목전에 놔둬놓고 안 뚫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을 뚫어놓은 상태로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100만 원을 살짝 넘어간 상태로 종가가 마무리가 된다면 언제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을 살짝 넘어간 상태로서 종가가 마무리가 되면 사람들은 에코프로가 더 간다 생각하고 150만 원을 바라보게 되고 200만 원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 사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리겠죠. 하지만 에코프로는 지금 상당히 거품이 심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이거는 기업의 가치를 떠나서 매수세가 몰려가지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가치도 좋아졌지만 그보다도 더 많은 매수세가 들어와서 기업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오늘 거래 대금 상위 종목군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2차 전지 쪽입니다. 포스코부터 해서 에코프로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급등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 대금이 이쪽으로 많이 몰려 있다는 것은 사실상 거래 대금이 2차 전지 쪽으로만 몰려 있으니 다른 쪽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운동 같은 거 많이 하게 되면은 허벅지 운동 같은 거 할 때 많이 어지럽고 그러거든요. 허벅지에 피가 많이 몰려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데 피가 부족한 거거든요. 딱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돈이 상당히 한쪽으로 몰려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있는 돈들이 별로 움직이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가는 놈만 간다라고 할 수 있는 장이고요. 그런 걸 갖고 있지 않다라면 당연히 소외당하는 게 맞는 시장이에요. 하지만 다른 쪽으로 돈이 갈 가능성이 아예 없는가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라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급등 나오고 있는 걸 여러분들도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테마가 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순환매 테마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그냥 안에서만 내부에서만 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밖에서 새로운 돈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만 자꾸 돌고 있다 보니 결국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 종목이나 사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올라갈 수 있겠다 싶은 종목을 사야 되는데 그게 이때까지 소외당했던 종목들, 특히 바닥주라고 할 수 있는 신저가 종목들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잡아가지고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숙제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잡냐에 따라 가지고요. 빨리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늦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 번이 되었던 두 번이 되었던 또는 10번이 되었던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좋겠지만 안 된다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것은 올 3월부터 상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3월부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바로 추가 매수다. 그리고 추가 매수할 종목을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신규 매수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텐데 추가 매수할 종목이 내 종목이 추가 매수할 자리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추가 매수할 자리에 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꼭 받으셔가지고 추가 매수할 자리인지 아닌지를 체크 한번 해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특정 종목을 위쪽에 잡아놓고서는 물렸습니다, 물렸어요, 괴로워요 하면서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위에 샀지만 아래쪽에 추가 매수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반등이 조금 나올 때 원래 샀던 가격까지도 가지 않았는데 탈출하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목 가지고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탈출했는데 어떤 사람은 물렸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매수가 어딘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대응을 했냐 안 했냐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대응 전략을 모르고 대응을 안 하고 계신다면 꼭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역시나 많은 분들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내 종목 추가 매수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체크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전화로 한번 풀어 가볼까 싶은데요.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으면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뉴파워 플라즈마를요. 뉴파워 플라즈마고요. 예, 몇 숟가락? 6,320원에 3,000? 6,320원에 6,000이요? 6,320원. 예, 6,320원에 20원. 20%인데요. 네. 지난번에 멘토님이 한번 상담을 해가지고 네. 수익을 좀 짭짤하게 봤죠. 짭짤하게 봤어요? 예. 네. 간점됐나요? 지금 네. 조금 떨어지니까 네. 또 밀리니까 다시 한번 들어갔는데. 네, 그게 최악이라고 제가 들어갔는지.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수익 아, 냈던 그때 종목을 제일 많이 또다시 봤어요.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이게 수익이 잘 안 나요. 왜냐하면은 아. 내가 수익이 난 이유는 싸게 샀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뉴파워 플라즈마라는 종목으로 수익을 냈던 이유는 내가 5,000원이든 저기 아래쪽이든 어딘가에 싸게 샀기 때문에 수익이 난 거지 이 가격에 바로 또 그때죠. 수익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3,000원짜리가 6,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수익이 난 건데 6,000원짜리를 또 6,000원에 또 사면 거기서 9,000원 돼야 수익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거 많이 올라온 자리란 말이에요. 7,0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7,000원까지 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7,000원까지 갔다가 그 이제 앞으로 거기서 4,000원까지 계속 내려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물리는 거밖에 더 됩니까?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면 또 올라가겠지. 또 가겠지. 7,000원까지 갔으니까 7,000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6,300이면 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좋다고요. 매매하는 방식으로 따진다면은 그렇게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근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눌려졌다가 한번 올라가는 N자 반등이라고 해서 오늘 약간 이렇게 슈팅권도 나오고 있는데 이때 팔아내셨어야 되는데 이때 팔지 않았다라는 것이 좀 아쉬워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자리에서는 보통은 단기적인 매매라고 하죠. 차트를 보고 매매해야 되는 거고 지난번에 수익을 냈던 것은 이렇게 좋다 하기 전에 사놨으니까 좋다 할 때 수익이 난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좋다고 할 때니까 그냥 시세 변동만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트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되는 자리가 돼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6,0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 그냥 손절하는 게 맞는 자리고요. 여기서 단기 반등 나올 때 6,700원이든 7,000원이든 단기 수익으로 짧게 우리가 방망이를 잡는다고 하죠. 야구할 때도 우리 번트 같은 거 짧게 방망이 잡는다고 하잖아요. 번트로 홈런 치려고는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짧게 잡고 짧게 보고 가는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6,700~800원까지 올라오면 바로 그냥 수익 챙긴다 생각하고 매도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기적인 변동의 매매를 못 하시면은 수익 냈던 자리에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종목을 싸게 사놨으니까 올라갈 때 수익이 났구나. 이러면은 내가 지금 또 다른 종목을 싸게 사놔야 되겠다. 야, 내가 왜 이렇게 수익 났지?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 사면 수익이 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지금 또 들어간 거 깨달음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뉴파워 플라즈마는 2022년 말까지 3년까지는요. 돈 잘 버는 회사가 주가가 떨어져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거 사놨으면 돈 버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여기 또 들어가서 수익을 내봤자 얼마나 나겠나. 그러니까 다른 종목으로 가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7,800원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대화의 주제를 지금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찐팬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하이브.
하이브고요. 예, 29만 원에 17%. 29만 원에 20%. 9만 원에 17%. 29만 원에 17%. 일단 하이브를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요, 수익이 안 나는 건 당연한 거는 이제 뭐 찐팬이라고 하셨으니까 아시겠죠, 그죠? 네. 예, 뭐 올라갈 때 사가지고 수익 나는 종목이 어디 있어요? 지금 세상 만사에 이 주챔쇼 제가 지금 이제 이데일리에서 방송한 지가 뭐 여기저기 이렇게 저희가 왔다 갔다 했지만 어쨌든 총 방송 따지면 거의 한 뭐 지금 한 6년 7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전문가 생활하면서는 한 8년 정도 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담할 때마다 항상 전화하시는 분들의 특징이요. 차트 모양을 딱 잘 보세요. 딱 그냥 이 손가락이 이렇게 꺾인 모양 있죠. 지금 TV 네. 보시면은 손가락이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꺾어 있는 모양. 이렇게 손가락 끝을 꺾어 보세요. 지금 TV 보시면서 혼자서 이렇게 한번 손가락 한번 꺾어 보세요. 검지 손가락. 갈고리처럼 네. 이렇게 꺾어 보면요. 이렇게 꺾여 있는 모양 있잖아요. 꼭 이런 데 네. 사가지고 전화하는 사람들이 8년 동안 대다수입니다. 그럼 이런 데 사면은 수익이 난다는 말입니까? 안 난다는 말입니까? 안 나요. 안 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왜 사게 되냐면 지나고 나니까 꺾인 모양이란 걸 알게 되는데 지나기 전까지를 딱 볼게요. 지금 지나기 전까지를 쭉 이렇게 해갖고 보게 되면은 올라가는 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지나고 나면 꺾인 걸 알겠는데 지나기 전까지는 꺾인 걸 모르겠어요라고 하니까 들어가 버리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어느 동네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버스든 지하철이든 막차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죠? 네. 막차 시간이 언젠지 모르겠는데 밤 11시 반쯤 되면은 막차일 가능성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 막차일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네. 낮인데 네. 지금 이렇게 대낮인데 막차일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이 막차야 이러면 진짜 완전 오지 진짜 시골 이런 데 아니고서는 지금 막차일 수는 없는 거고 보통 우리가 도심지에 갔을 때 아우 내가 여기가 지금 내가 이 동네 처음이라 가지고 막차가 언제 오는지 모르겠네 싶은데 11시 한 반쯤부터는 어때요? 이거 놓치면 막차일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죠. 그죠? 네. 네. 똑같은 거예요. 올라가고 있다 보면요. 언젠가는 꺾일 가능성이 자꾸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면 갈수록 사면은 내가 산 자리가 하필이면 고점이 돼버려요. 네. 그게 지금 시청자님 하필이면 내가 고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꺾이고 난 다음에 아는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 꺾일 수 있는 자리에 안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올라간 종목을 제발 사지 마라는 거예요. 올라간 종목 사면 무조건 내가 산 자리에서 더 갈 수 있지만 꺾일 수 있잖아요. 꺾이면 나는 하필이면 고점인데 지금 보세요. 얘가 네. 최근 상승했던 게 31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29만 원에 샀잖아요. 하필이면 내가 산 자리가 뭡니까? 막차잖아요.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게 되면은 계속 물려가지고 고생만 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물릴 거면은 이런 자리 있잖아요. 2022년짜리 이런 자리 막 17만 원, 16만 원 이런 자리 20만 원 사가지고 물려 있었으면 지금은 수익으로 돌아섰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투자를 잘 못하면 못할수록 아래에 있는 종목을 사놓고 기다려버리는 것이 돈 벌기가 더 쉬워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꺾이는 자리도 알아야 되고 차트도 알아야 되고 재무제표도 알아야 되고 회사의 내용도 알아야 되고 기업의 정보도 알아야 되고 뉴스도 잘 봐야 되고 수급도 알아야 되고 이평선도 봐야 되고 봐야 될 게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매매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네. 지금 당장은 꺾여가지고 답이 안 나와요. 하이비 같은 경우도 지금 25만 원짜리가 이렇게 밀려버리게 되면은 그냥 아래쪽으로 좀 쭉 빠지면서 이렇게 쌍봉을 만들면서 빠지는 자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17만 원까지 또 물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지고 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건데 답이 안 나올 때 이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추가 매수인데 추가 매수는 다 떨어졌을 때 해야 되거든요. 네. 어설프게 떨어지거나 지금 조금 물렸다고 지금 조금 손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싹 네가 떨어질 만큼 마음껏 떨어져 봐라 하고 난 다음에 다 떨어졌다 싶을 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보면은 차트상으로 보는 뭐 15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최소 15만 원까지 내려가야 추가 매수 고민을 하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뭐 반등 나갈 포인트는 있을까? 20만 원짜리에서 반등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자리에서 반등이 나간다면 좋은데 요즘에 지금 K-팝이 뭐 다시 한번 뭐 유진스라던가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르세브라핌 뭐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 그룹들이 한때 좀 뜨나 했는데 지금 요즘에 좀 다시 또 잠잠해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K-팝이 약간 다시 한번 부흥이 나오려면은 좀 시간이 걸린다. 하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뭐 SM 뭐 인수 그때 뭐 이야기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은 하이브도 지금 이제 BTS 이후로 좀 부재죠. 그죠?
뭔가 이렇다 할 네. 만한 캐릭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조금은 애매해져 있는 것 같다. 이제 한때 이제 인기가 아. 올라왔던 것들이 애매해졌기 때문에 엔터주들이 조금은 쉬어간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걸 굳이 29만 원 살 이유는 전혀 없었는데 물려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만 원 반등이 네. 나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당장에 손절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장기 투자하시는 게 아. 맞는데 이게 이 말인 네. 거예요. 애초에 20만 원대부터 사가지고 15만 원까지 물려가지고 올라가면 기다리는 시간이 좀 짧을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남들보다는 2배, 3배 더 기다리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고점에 샀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보다는 홀딩이 낫고 홀딩해갖고 물리더라도 네. 이건 내가 고점에 산 팔자다라고 생각하고 고점에 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홀딩하셔가지고 20만 원대 일단 반등 네. 노려보고요. 20만 원대 지지를 좀 받고 멈춰준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고 만약에 20만 원대 지지가 안 나오면 15만 원까지 기다렸다가 저기서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돼요. 네. 네, 남들보다는 고통이 좀 있을 겁니다. 왜요? 고점에 네. 샀으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이오플루를 20% 2만 5천 원에 매수를 해갖고 지금 갖고서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계속 5일선하고 21선에서 네. 횡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유상증자 3자 배정 뭐 그런 소식도 있고 그래가지고 불안해서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는지 가져가도 될지 30%에서 10%는 2만 8,200원에 얼마 전에 매도를 했거든요. 10%는. 네. 지금 이 횡보하는 이유는요. 보통 이제 네네. 이렇게 횡보하면은 공개 매수 때문에 이렇게 횡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 자진 상폐한다라고 할 때 기업이 네네. 이제 자기 주식을 갖고 있어야 상폐가 되거든요. 지금 회사 보면은 이오플로를 지금 투자하셔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는 건 상폐되기 직전이라 가지고 수익이 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회사 적자 많이 나고 있고 회사 안 좋은 상황인데 얘들이 지금 네네. 상장해가지고 좋을 게 별로 없다고 느낀 거겠죠. 그러니까 자진 상장 폐지하겠다라고 하면서 공개 매수를 3만 원대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그냥 주가가 멈춰 있는 거죠. 왜? 계속 사주니까. 근데 그 사주는 근데 이유가 개인들은 상패를 계속 위해서라고요. 하는데 상패를 위해서. 예. 뭐라고요?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외국인하고 아니라니까. 개인 외국인 기관이 어일선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여기서 무슨 그런 걸 예.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네. 상패를 위해서 팔고 있다니까. 그럼 이거를 예. 시청자님이 끝까지 들고 가면은 마지막 종결지는 뭡니까? 마지막 종착지는 뭘까요? 얘들 지금 뭘 위해서 사고 있다고요? 상패를. 그러니까요. 상패를 위해서 갖고 있는 시청자님이 끝까지 예. 가져가겠다 하면은 마지막 종착지는 뭐라고요? 뭘까요? 마지막 종착지는 따라해보세요. 상패. 네. 상장 폐지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개 매수할 때 팔아내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이거를 지금 뭐 오일선이 어쩌고 기관이 어쩌고 저는 지금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자진 상패한다라고 해서 공개 매수한다고 하면요, 그냥 팔아주는 게 맞아요. 물론 이게 법적으로 아마 97%인가 뭐 96%인가 이상을 자기들이 다 매수해야 상패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네. 그 정도까지 물량을 자기들이 계속 받아주다가 공개 기간 동안에 안 받아지면 상패가 안 되겠죠. 그러면은 걔들이 주식을 뭐 90% 이상 막 매수해놨기 때문에 나머지 네네. 돈들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주식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상 급등 현상이 또 여기서 막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네네. 걸 노리고 들고 가시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운으로가 대충 그냥 샀는데 적자 나는 기업 샀는데 상패한다 해가지고 주가가 급등 나와서 이거는 남들보다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만약에 이거 자진 상패 이야기 아니었으면 주가 폭락해갖고 아마 거래 정지당하고 상패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도 그래요? 않은 기업을 지금 네.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올 건데 그거를 5일선과 21선이 이평선이 횡보를 하고 있고 이거는 저는 지금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강연의 일정을 조금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상담 방송을 하고 있죠. 요즘 오후 8시에 공부도 하면서 상담도 해드리고 있는데 한 분은 제가 특별히 계좌에 있는 종목 5개 이내면은 제가 5개 다 봐드린다라고 해서 지금 한 명씩 당첨, 제가 신청받아가지고 한 명씩 추첨해서 그분 거는 계좌에 있는 종목 한 5개 다 봐드리면서 전략을 짜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여하셔가지고요. 내가 내 종목도 한번 보고 싶다, 계좌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으면은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남들 다른 계좌를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 종목 하나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전체 계좌를 다 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를 배워가시는 시간도 가져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담에서 조금 마무리가 뭐 많은 분들 해드리고 싶지만 많이 못했다라고 하셨을 때 아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아쉬움들을 오후 8시에 풀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많은 분들 상담하기 위해서 또 유튜브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차바이오텍입니다. 차바이오텍을 지금 19,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지금 회사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어설프게 이렇게 매수를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종목이라는 것을 떠나가지고요. 이 매수했던 시기가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늘 이야기했죠. 2021년에 샀던 종목 전부 다 물리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저만 물린 것도 아니고요. 저도 물렸고 워렌 버핏도 물렸고 손정희도 물렸고 다 물렸어요. 여러분들 뉴스 한번 찾아보세요. 이 워렌 버핏과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여기 2021년부터의 2023년까지 수익률이 어떤가요? 보면 지금 전부 다 손실 중입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뭐 30조 손실 났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하락장에서는 그냥 모든 종목이 다 빠져요. 그래서 제가 저 당시에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했던 게 현금화라였고 현금 거 들고 이제는 제발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기다려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잖아요. 그 시기에는요 모두가 물려요. 대신에 차이가 있다면은 그 이후에 대응 전략이 있나 없나, 그리고 현금이 마련됐나 안 됐나인 거죠. 현금 마련 안 된 사람들은 기다려가지고 내본 점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 현금 마련 된 사람들은 이렇게 추가 매수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추고 탈출하게 되죠. 그래서 시청자님도 지금은 이제 19,000원대 매수하신 거는 안 좋은 시기 때 매수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당시 사실 땐 나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는 사실 한번 사볼 만한 자리, 눌림목이라고 하죠. 사볼 만한 자리였는데 이건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좀 없으셨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밀릴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아서 물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그쪽에서 지금은 이렇게 밀려 내려갔다 보시면 되고요. 밀려 내려간 자리에서 지금은 약간 하락이 멈추려고 하는 자리인 것 같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가 하반기에 저는 괜찮을 거라 보거든요. 지금 셀트리온 사명제도 역시나 쓸데없는 악재로 밀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뭐 학회부터 해서 임상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나올 주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15,000원 이상까지, 17,000원까지는 갈 수 있겠다. 그럼 19,000원까지는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하면서 해놓는 게 좋겠죠. 일단은 12,000원 요 자리에서 지지를 좀 받는가 안 받는가 좀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한 달 정도만 지켜보시다가 바닥을 좀 잡는 것 같다 싶으면은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매수가 낮추시고 다음 반등 때 17,000원쯤에서 탈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유튜브에 지금 영화테크가 올라와 있는데요. 매수가가 12,200원입니다. 12,200원의 비중이 10%인데 땅굴 팔고 있어요. 추가 매수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땅굴을 판다라는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건 땅굴 파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바닥을 잡고 있어요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바닥을 좀 다지고 있어요 라는 느낌이 들죠. 영업이익이 조금 딸리는 기업이긴 해도 그래도 돈을 벌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자동차 부품 이런 쪽들이 사실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여기저기서 지금 중국에서도 점유율 올라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환율이 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자동차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싸게 느껴져요. 거기다가 현대차, 뭐 기아차 차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뭐 고급형 라인은 아니더라도 중소형 자동차 뭐 또는 중저가 자동차로는 굉장히 좋다라는 게 이제 전 세계적인 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역시나 자동차 부품 쪽은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영화테크도 지금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박스권 윗단계를 샀으니까 땅굴 판다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냥 이 자리는 다 똑같습니다. 12,000원이나 10,000원이나 뭐 11,000원이나 전 제 눈에 똑같이 보여요. 그래서 추가 매수할 이유는 별로 없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제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사실 한 5,000원대라든지 6,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는데 저게 이제 진짜로 우리가 땅굴 파고 있어요라고 할 만한 자리인 거죠. 그런데 저는 그래도 추가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저 자리가. 그래서 물릴 때 뭐 어떤 사람은 10,000원에서 가면은 손들었다가 나중에 다시 사도 되지 않나요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법보다는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하는 방법이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홀딩하시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올라올 때는 지금 있는 비중으로만 15,000원대 팔아내는 걸로 보고 밑으로 밀렸을 때 추가 매수 자리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유튜브에 지금 선익 시스템입니다. 선익 시스템을 32,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반도체 다 가는데 이 종목은 왜 안 가는지 알려주세요. 가기 싫겠죠. 뭐 그런 걸 우리가 뭐 생각하고 분석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도체 쪽이 다 가는데 왜 안 갈까? 일단은 얘는 잘 보시면요. 반도체 쪽이 지금 다 가는 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지 이렇게 먼저 올라와 놓고 빠지는 종목들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제 뭐 애플부터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움직였던 거고요. 특히나 반도체 쪽보다도 사실은 OLED라든가 LED 쪽으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반도체라고 하기에는 지금 좀 애매합니다. 디스플레이 쪽에 가까운 쪽인 거죠. 그래서 얘는 디스플레이랑 OLED, LED 이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올라왔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목을 지금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쪽도 뭐 물론 디스플레이 장비나 반도체 장비나 다 거기서 거기니까 엮일 수야 있겠지만 얘는 원래부터 LED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이고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굳이 반도체를 뭐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종목을 잡아놓고 왜 안 가나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을 가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강원도에서 왜 서울 가는 버스가 없나요? 부산 가는 버스가 없나요? 뭐 이러고 있는 느낌이죠. 생뚱맞은 데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조금 종목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단 매수 자체는 내려왔을 때 사셨기 때문에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디스플레이라든가 OLED, 초소형 OLED라든가 이런 쪽도 지금 굉장히 좋아요. 지금 애플, 뭐 비전 프로 이런 것들이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디스플레이가 그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전부 다 4K 화질로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질이 좋아진다는 겁니까? 그게 이제 내년 출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역시나 마이크로 LED라고 하죠. 이 초소형 LED 이런 쪽들의 어떤 인지도라든가 인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애플이 그걸 만든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후죽순으로 여러 군데에서 또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수요가 점점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아직 테만 죽지 않았다. 뭐 물론 장기 투자겠다고 여기 들어가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데 어쨌든 테만 죽지 않았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세를 계속 이렇게 낼 수는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종목, 이 자리, 이 매수가 나쁘지 않다가 홀딩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비중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저점인 26,0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사실 억울하시겠지만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줄이시고 2만 원까지 밀렸을 때 추가 매수 대응을 해가지고 다음 상승을 노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내가 생각한 거랑 길이 너무 다른 곳이기 때문에 만약 길이 다르다 하면 그냥 지금 빨리 반등 조금 나올 때 바로 본전 정리하셔가지고 말씀하셨던 반도체 중에서 안 가는 종목을 사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내가 반도체는 아니지만 디스플레이라도 뭐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응 전략을 드린 대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우리 앞전에 송원산업은 흑답 잘 받고 수익 실현 잘하고 왔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예, 궁금하신 게 어떤 종목이죠? 예, 동원 시스템입니다. 뭐요? 동원 시스템. 동원 시스템. 예, 네. 동원 시스템 증가요? 예, 네, 맞습니다. 매수가랑 비중이요? 35,200원에 네. 10%입니다. 35,200원에 20%는 뭐 저점에 잘 사셨네요, 그래도. 예, 지금 앞으로 사고 대응을 좀 어떻게 좀 기적으로나 이렇게 좀 봐야 될지 싶어가지고요. 네, 저점에 사는 자세는 좋은데요. 아직까지 떨어지는 중이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딱 봐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리는요. 최근 만들어진 2021년부터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 제일 싼 게 맞아요. 그죠? 네, 그냥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그냥 제일 싼 게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 떨어지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있는 도중인데 비가 지금까지 폭우가 내리다가 보슬비로 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보슬비로. 보슬비로 바뀌어 있으니까 지금까지 내린 비 중에선 제일 적게 오는 게 맞아요. 하지만 비가 오고 있잖아요. 네.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야 이제 나가서 축구하자고 뛰어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리는 거 그치는 거 보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완전히 그치고 보고 나요. 그렇죠. 원래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도 저점이라고 내려왔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보통 그걸 보고 사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는 어쨌든 뭐 보슬비로 잠깐 바뀌었을 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축구하자 해가지고 뭐 1시간, 2시간 동안 축구는 할 수 없지만 잠깐 비가 그쳤을 때 빨리 어디 뭐 집을 들어가야 된다든지 차를 빨리 타러 가야 된다든지 하는 분들은 어때요? 후다닥 뛰어갈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멈춘 것 같다 싶을 때 완전히 해가 뜨고 쨍쨍하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야외 활동을 하면 되겠지만 지금은 비가 오는 도중에 보슬비로만 좀 바뀌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빨리 뭘 뭐 주워 온다든지 텐트 친 거 빨리 뭐 해체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뭔가 빨리빨리 잠깐 할 수 있는 분들
잠깐 하는 분들만 잠깐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 자리는 내려가는 도중에 생긴 최저가인데 단기적으로 단타 치고 잠깐 나올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부터 장기 투자하겠다 싶으면요. 또 내려갈 수 있고 또 비가 오면 또 물리고 또 오랫동안 시간 계속해서 물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단기적인 매매를 해야 되는 거다. 그냥 개념을 이해하세요. 요즘에 지금 비가 오고 있는 이 개념하고 비유해서 딱 생각하면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동원 시스템즈가 어쨌든 내려오고 있는 종목이고 내려가는 도중인데 내려가는 도중에서도 파동이라는 건 분명히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의 아래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적으로 반등 나올 때 빨리 정리하고 나가는 것이 맞는 자리고 괜히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되면 물릴 수 있는 자리인데 들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밑에 다시 사면 되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슬비로 바뀌어서 야 이거 축구하러 나가도 되겠는데 해가지고 축구하러 나갔다가 빗줄기가 굵어지면 그거 맞으면서 축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들어가면 되잖아요. 야 조금 네, 이따 하자 할 맞습니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네. 개념이기 때문에 35,800원, 36,000원짜리가 저는 밀린다면 지금 최근에 저점이 35,200원 지금 매수 정말 잘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35,200원짜리, 35,000원짜리가 물리게 되면 저는 굳이 들고 갈 이유가 없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고요. 요 흐름 자체가 이제 끝나고 횡보라는 게 진행이 되면은 이제 빗방울 다 없어지고 구름이 이제 서서히 거치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횡보할 때 네. 이제 장기 투자하겠다고 들어가는 거지 내려가고 있는 이런 하락세에서는 괜히 손대는 거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네, 상담 고맙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56,000원에 30%요. 56,000원에 30%요? 뭐 사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이게 더 높은 사가지고 이거 추가 매수해가지고 단가 낮춘다고 나타난 거거든요. 네. 동박에 말레이시아에 네. 추가 공장 시설 설치하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뉴스에 탄산당 많이 늘- 홀리신 분 같아요. 전 뉴스에 홀렸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뉴스에 빠져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뉴스는 그냥 이제 공개가 되는 그 순간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님도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뉴스에 대해서도 많이 보시고 이 종목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말레이시아에도 공장 짓고요, 뭐 이런 것도 하고요, 저런 것도 하고요, 매출도 잘 나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내가 합리화를 하기 시작을 해요. 네, 뉴스에 홀리게 되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뉴스를 좀 가볍게 보라라고 하거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네. 그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올라갈 종목은 아니고요. 앞으로 더 좋은 뉴스들이 나와야 올라가는 종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는 나왔을 때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중요한 건데 그런 뉴스가 나왔지만 지금 올라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뉴스는 그래서 아무짝에도 한번-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요. 그런 뉴스는 아무짝에 네. 쓸모 없고 더 좋다. 앞으로 뭐 2차 전지 뭐 계약을 했다. 뭐 앞으로 뭐 동박을 했다. 뭐 말레이시아가 갖고 대박 터트렸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 상한가 가고 날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뉴스를 뭐 보고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되겠다라고 예측하는 거는 좋은데 그거를 너무 맹신하고 계시다 보면은 비중만 자꾸 많아지게 되고 주가가 안 가면 좋다고 하는데 왜 안 가지? 좋은 거 같은데 왜 안 가지? 하면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응이 점점 어려워지게 돼요. 뭐냐면 비중이 자꾸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네. 주식은요 물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물릴 수 있고 누구나 실수나 할 수 있는데 그걸 돌이킬 수 있는 정도의 비중 관리가 되어 있느냐인데 벌써 30%면요. 이거 지금 여기서 만약에 시청자님 예상한 거랑 좀 다르게 5만 원짜리가 무너지면서 4만 원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시청자님은 패닉이 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이거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종목이라서 내가 30% 비중까지 늘려놨는데 왜 빠지지 하고 또 50%까지 늘리게 돼 있어요. 그럼 50%까지 늘렸는데 저또 3만 원까지 내려가면 아니 내가 알기로는 올라가야 되는 종목이고 말레이시아가 이러고 저쩌고 했는데 왜 안 올라가는 거지 하고 또 비중만 늘어나면서 고점에서 비중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뉴스에 빠지지 않고 비중을 늘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데 벌써 30%는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5만 원짜리가 바닥을 잡을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저 자리가 네. 무너질 수는 있는 거잖아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봤을 때 그러면은 좋은 기업이 빠지면은 더 산다라는 개념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모든 투자가 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매수가에서 크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자리에서 크게 매수가를 벗어나지 않은 자리라서 6만 원쯤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을 한 3분의 1 정도를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고점, 차트상으로 고점인 7만 원짜리쯤 넘어갈 때쯤 되면은 시청자님 지금 알고 계시는 뉴스 말고 아마 그때쯤 되면 또 좋은 뉴스가 알아서 또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 세력들이 팔고 싶으니까 광고할 거예요. 이거 좋은 겁니다. 이거 좋은 겁니다 하고 광고할 거예요. 새로운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7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저는 그때 이제는 좀 더 홀딩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거 아니면은 네. 지금은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맞고 좋다 하지만 주가가 밀린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매집이 덜 됐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밑으로 한번 뺄 수 있습니다. 4만 원대라든지 3만 5천 대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비중을 30%에서 40%까지 늘려버리는 것이 훨씬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전략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그렇게 전략을 짜서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현금은 확보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아유,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BHI. 아니, PH. 그냥 BH. 예. 예, 매수가랑 비중이요? 24,000원에 20%요. 24,000에 20%. 요거는 예. 좀 더 들고 가볼까요? 이거는 지금 고점 라인이긴 한데 어쨌든 수익 중이고 위쪽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은 있거든요. 3만 원대까지는. 얘가 예. 지금 하고 있는 업종 자체가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여기 올라온 것도 뭐 조금 고점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 재료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FE PCB라고 하는 거부터 해가지고 이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 기판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예. 스마트폰 OLED, 뭐 LCD 모듈, 카메라 모듈 이런 것들 하는데 지금 이제 고객의 대부분이 여기 보면은 이 재무제표 읽어보면 답이 다 나오거든요. 고객의 대부분은 삼성전자, LG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등 국내 대형 IT 제조업체들이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이번 올해 말에 폴더블 5를 출시합니다. 이번 달 말에. 그래서 예. 그 흥행 여부에 따라 가지고 이런 기업들은 한번 더 튀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스플레이 이런 쪽들이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고 지금 LG도 지금 디스플레이 좀 이렇게 강화시키겠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강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해서 투자를 지금 굉장히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기업은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 힘이 있고 뉴스만 좀 따라준다면 저는 이거 뭐 33,000원대에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27,000원에 사신 거면 제가 조금 뭐라 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아니 24,000원에 사서 들고 있는 분이 뭐 지금 굳이 뭐 팔까 고민할 필요까지는 없는 좀 더 들고 가봐도 되는 자리인 것 같아서 저는 그냥 홀딩 의견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은 3만 원까지 조금 더 끌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더 사는 건 별로 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더 산다는 말은 제 이야기 듣고 또 제 혓바닥에 이렇게 홀리셔가지고는 욕심이 나는 걸 올라간다고 그럼 더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건데 제가 올라간다고 보장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들고 있는 것만으로 한번 가져가 볼 만한 자리인 거지 더 살 만한 자리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이 3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저는 매도하신다라고 보고 일단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걸 의견 드려보고요. 3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때 아마 이제 뭐 폴더블 폰 나오는 그 일정에 따라서 주가가 갈 것 같은데 저까지 올라갔을 때 거래량이라든가 뉴스가 좀 좋으면 아마 신고가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거는 남은 물량으로만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일진 하이솔루스요. 일진 하이솔루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5,500원에 10%요. 일단 뭐 매수 자리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 일진 하이솔루스를 뭐 상장했을 때 사셨거나 막 저렇게 주가 막 내려갈 때 사셨으면은 조금 괴로울 수 있는데 이 자리면은 저는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이제 이런 자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려갈 거 다 내려가고 바닥 잡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근데 바닥을 잡았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애매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을 잡았다라는 것은 아래쪽에서 뭔가 거래량이라든가 관심이 좀 들어오고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면이 조금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바닥이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높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이 자리는 잘 사셨고 들고 가셔도 좋고 비중도 딱 좋고 뭐 걱정할 게 뭐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는 게 좋고요. 지금 매수도 하고 싶은 건 욕심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여기서 멈춰 있고 조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 더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산 자리에서 비중이 늘어났을 때 여기서 주가가 만약에 2만 원까지 내려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안 내려갈 수 있는데 내려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2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지금 더 산 걸 후회할지 안 할지를 고민 한번 해보세요. 후회 많이 할 것 같다 생각하면 하지 마세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원래 20을 지금 하는데 시청자님은 계속 올라갈 거라 생각하니까 더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도 감당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혹시? 예, 아니 물론 예. 이 종목이 오늘부터 해서 8만 원 가고 9만 원 가고 100만 원까지 가면은 지금 더 사버리고 그거 집 팔아서 그냥 몰빵해 버리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죠? 예. 그럼 무조건 올라간다는 보장만 있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 내려갔을 때 우리가 뒷감당도 못하면서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늘려놔 버리는 것이 모든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면 시청자님도 여기서 올라갈 수는 있는데 내려갔을 때를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죠. 내려갔을 때 내가 더 산 걸 후회 안 하고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내가 감당할래. 그래 물려도 어쩔 수 없지. 반토막 나도 내가 더 산 물량으로 물려도 어쩔 수 없지. 그래 내가 지금 1,000만 원 사가지고 지금 손실 나는 게 뭐 1%도 안 되는데 여기서 내가 지금 반토막 나도 500만 원 손실이지만 그래 내가 더 사가지고 3,000만 원 사가지고 반토막 나면 1,500만 원 손실. 그래 내가 감당해야지라고 남자답게 정말 과감하게 인정할 수 있으면 더 사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 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건 욕심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더 사고 싶은 건 욕심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겨내셔야 돼요. 지금은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한번 밑으로 더 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아직까지 바닥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자리라서 28,000원 무너질 때 거래량이 생기면서 한번 툭 떨어질 수 있는데 저는 그때가 추가하면서 할 거라고 한다면은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떨어질 때는 아마 조금 이렇게 깊게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면 26,000원대나 5,000원까지 밀리면 그때가 추가하면서 하기 참 좋지 않을까. 굳이 여기서 추가하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매수가가 너무 좋아서 굳이 저기 밀릴 때 또 추가 매수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밀리면 바로 손절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나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HPSP.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HPSP. HPSP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34,500원에 15%입니다. 34,500원에 15%면은 지난주에 샀어요? 네, 어제 샀어요, 어제. 그러니까 어제가 지난주 금요일. 네, 네, 금요일 날에.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드리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잘 살 수 있게끔 아무튼 실적도 좋고 그러는데 이게 많이 못 가, 한미 반도체를 못 무슨 사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려야 만족을 할까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지금 네. 시청자님이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고 원하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는 아마 인정을 못 하실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여기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워낙 고점인데다가 시세를 내고 있고 여기서 대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은 지금 시청자님 혹시 뭐 손자, 손녀 또는 자녀 있으신가요? 우리 아기가 네, 초등학생도 있어요. 안 되는 유치원 한 4살, 5살 된 애가 차를 운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4살 애가 지금 차를 운전하겠다고 운전대를 잡고 엑셀을 밟고 있는데 뭐 어떻게든 간에 엑셀 밟고 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걸 보고 시청자님 옆에서 박수 쳐줄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도와줘야죠. 도와줘야 돼요? 아이고 운전하게끔 옆에서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까? 4살짜리 꼬마애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도로로 막 나가고 있는데 아이고 옆에서 아니죠. 그건 응원해주고 아니죠. 도와줘야 내가 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아니, 될까요? 내가 말을 잘못했네요. 예, 어떻게 해줘야 하지 될까요? 말라 해야지. 하지 말라 해야 되잖아요. 해야지. 그죠? 맞아요. 네, 지금 네, 네. 이제 그 아기 입장에서는 왜 혼나는지 알까요? 잘 모를 거예요. 그게 네, 왜 모르죠. 위험한 건지도 모를 거고 지금 시청자님 상태가 딱 지금 그 아기랑 똑같아요. 이 고점 라인이 왜 위험한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네, 들어가 네. 있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화를 내기도 참 이거 뭐 애면은 화내고 말 텐데 이거 뭐 화내기도 애매하고 이거는 뭘 해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가 아니, 주가가 급등이 네. 나온 자리에서는요 자신 없으면 안 해야 되는 자리예요. 이거는 실적이 좋고 뭐고가 아니에요 그냥. 네, 실적이 네, 좋고 네. 뭐고가 아니라 자신 없으면 안 해야 되는 자리가 먼저예요. 먼저. 그게 먼저예요. 투자자에게 이렇게 주식 상담을 하는데 종목 상담 대충 해주고 매수가 어쩌고 이게 아니라 저는 투자의 자세를 알려드리고 싶은 건데 아니 이거는 네. 대응이 가능한 사람들만 들어가서 매매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 들어가서 지금 전 뭐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청자님이 이거를 대응을 못 하시겠다라고 한다면요. 저는 매도해라라는 의견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거 오늘 뭐 주가가 한번 튀어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뭐 어떻게 돼갖고 뭐 4만 원까지 간다면 파세요. 뭐 밑으로 빠지면 손절하세요. 이렇게 대응 전략 드릴 수도 있는데 변수가 워낙 많아요. 전화 끊고 난 다음에도 네. 시청자님이 네. 계속 볼 줄 알아야 되고 내일도 계속 그러면은 보실 줄 알아야 되고 얼마에 모레도 보실 줄 지금이라도 알아야 되고 지금 팔아야 바로 되면 파는 걸 추천드린다는 거죠. 애기가 운전하고 있으면 내려라 하겠죠. 네, 네, 저는 네. 그냥 지금 당장 내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릴 겁니다. 매도 의견 드릴게요. 전량 매도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급등 나오면 제 욕하세요 그냥.
아유 전마가 8할 해가지고 내가 수익 낼 수 있었는데 못 냈네 네. 하세요. 그냥 그게 나아요. 그냥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전략 네.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삼성전기 삼성 전기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15만 4천 원에 10%. 15만 4천 원에 10%요. 네네. 자, 일단 삼성 전기 15만 4천 원에 10%면 잘 사셨네요, 매수가는. 근데 이것도 지난주 사신 거예요, 설마? 아니네. 조금 아니요, 들고 계셨죠, 아마 그죠? 매수됐어요. 조금 네. 지났어요. 일단 괜찮아요. 나쁘지 않고요. 지금 이 자리도 약간 네.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는 자리였는데 얘도 뭐 수소차, 뭐 전기차, MLCC, 뭐 컨버터 이런 것들 만들다 보니까는 그런 쪽으로 약간 네. 움직일 수 있는 자리인데 오늘은 뭐 뉴스가 있나 봐요. 그죠? 삼성전기 전장용 파워 인덕터 양산 송식 이러면서 또 보세요. 네. 자동차 쪽에 이렇게 뭐 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내려가 있는 종목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저는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형주는 네. 특징이 뭐냐면요. 올라오기까지가 좀 느린데 올라가기 시작하면 조금 계속 올라가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왜 자전거 같은 경우는 멈추려고 하면 딱 설 수 있죠. 그죠? 오토바이도 딱 설 수 있고. 네. 그죠? 근데 무거운 대형 트레일러 같은 차들은 어때요? 설려면 끼익 하면서 무게 때문에 많이 밀려가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 진득하게 속도가 올라가고 진득하게 속도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원래 대형주에 있습니다. 대형주는 그래서 원래 템포가 많이 느린데 어쨌든 이제 우상향하기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 나오고 있는 5.9%의 현혹되셔서는 안 돼요. 그냥 이거는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생기는 그냥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상 18만 원대까지 가져가시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장기로 가져가실 수 있는 여유와 배짱이 좀 필요합니다. 아, 네네. 그래서 저는 18만 원대까지 그냥 홀딩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정고점도 네. 뚫었기 때문에 아마 올라가는 건 그렇게까지 뭐 느리긴 해도 그렇게까지 뭐 느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18만 원 들고 와서 매도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더 사지는 수고했습니다. 마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또 많은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가비아입니다. 가비아를 15,978원에 8% 추가 매수를 좀 하셨네요. 이미 추가 매수했는데 평단가가 저 정도고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추가 매수를 이게 너무 서둘렀기 때문에 15,980원인 거예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서두르지 않고 지금 최근에 만들어졌던 저점에서 올라왔다가 빠졌던 이런 자리에서만 했다 하더라도 전 매수가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매수가가 아직도 많이 높으신 거고요. 사실 가비아라고 하는 이 기업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한번 튀어오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하고 있는 테마가 클라우드 쪽이죠. 지금 반도체,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지금 안 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삼성 SDS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을 지금 클라우드 쪽 그리고 약간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현대모비스라든가 이런 부품에서 조금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 그룹들이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가비아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뭐 조금 더 하고 싶은데 빠지면 좋겠어요. 빠지면은 시청자님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11,000원까지 밀리면은 추가 매수를 좀 더 진행을 하셔가지고 매수가를 더 낮추는 게 좋고요. 지금 이 자리는 사봤자 추가 매수 해봤자 매수가 많이 안 낮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그냥 들고 가자. 들고 가면은 슈팅 나와서 아마 본전 정도 나올 수 있는 정도는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대신에 수익을 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만약 11,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한다면 수익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이거는.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고점 매매를 왜 하고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요. 고점 매매 하실 거면은 자신 있게 하세요.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말고 물어볼 수준이 아니었을 때 하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도 못하면서 들어가 있으면은 그 종목 상담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자리는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자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상담이 좀 부족했는데 더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오후 8시에 제가 또 상담 방송을 진행을 할 거니까요. 문현진 주챔TV로 오셔가지고 전화 주셔서 많이 상담 받으시고요. 한 분은 제가 계좌에 있는 종목 5개까지 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